자, 심화학습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를 제가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전세권 파트에서도 다시 언급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지문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어떤 형태를 파악할 때 주택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하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면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죠. 사용 수익, 아파트, 뭐 주택 사용 수익하고 임차인은 뭐죠?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핵심이 뭐였는데 차임을 줘요. 매월. 임대차 보증금이 핵심이 아니라 차임 지급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 지급하는 게 뭐다? 매월 임대차 계약이에요. 반면에 전세 계약은 사용 수익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임 지급은 없어요. 대신에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이게 전세 계약이에요. 그리고 위에 매월 일정한 금을 지급하는 게 임대차 계약이고요. 근데 전세 계약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만약에 전세니까 전세권이죠.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다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전형적인 아니고요. 주택 임대차 법의 어떤 적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세권의 물권의 효력을 취급합니다. 이 물권의 효력에 따라서 전세권자가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미등기, 등기를 안 해요. 전세 계약 쓰고 있지만 또 임대차 계약 쓰는데 이런 패턴이 전세 계약이에요. 이런 패턴이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안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정확한 의미는.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돼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채권적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중개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전세 계약을 채권적 전세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임대차 계약과 채권적 전세 계약은 형태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동하게 큰 구별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등기된 경우 거의 없어요. 이런 채권적 전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경우에도 뭐라 하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자를 받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계약이라고 전세 계약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차임 지급이 아니라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 계약인 거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설명이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읽어보겠습니다.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점. 자, 전세권 설정 계약 포섭되려면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기라는 약정만 있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는 걸 보고 더 나아가 목적물의 인도 약정이 있어야만이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 하는 것은 전세권에는 용의 물권적 성격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습니다. 담보는 피보전 권리가 있겠죠. 피보전 권리라 피보전 채권이 있겠죠. 어떤 채권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 그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전세권의 성격입니다. 더 나아가 당사가 밑줄 줄 됩니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겠어요. 이거는 물권 법정지에서 언급했습니다. 물권 법정이 뭐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서 정한다. 법에서 정한 전세권의 내용은 어떠죠? 민법이 정한 전세권의 내용은 용의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이다. 따라서
용의 물권자 성격이 없는 오직 담보 물권자 성격의 전세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 못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주로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주로 의미는 전세권자가 용의 물권의 그 목적물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하면 전세권자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용의 물권자 성격을 계속 남겨놨기 때문에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로가 아니라 오직 채권 담보의 목적이다. 그러면 용의 물권자 성격이 없는 전세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방향입니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세권 설정 성립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차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용의 물권자 성격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권 법정지에 반한다면 이러한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이 물권 법정지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지만 이런 경우였더라도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효력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물권 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류 의미가 됩니까? 내용상.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자, 그렇죠. 전세금 지급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줘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면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요물계약은 민법상 정형자 계약제도 현상강고 계약 하나뿐입니다. 현상강고 자체를 계약으로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경우에만 요물계약을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상강고는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사례금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언제 성립하냐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주인이 찾아줬을 때 그때서야 현상강고 계약이 생기는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강아지 찾아준 사람이 주인한테 약속한 돈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의 종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물계약은 또 계약금 계약 그 두 가지 종류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특징이 뭐냐면 계약금을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그 기초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성립이 돼야 하는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실제로 지급해야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계약. 그래서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 실제로 지급해서 성립돼야만이 그 계약의 기초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어디서 이제 지점에서 이게 또 나오는지는 알고 계십시오.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로 수습. 그러면 우리 전세금 보통 어떻게 하죠? 현실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래야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다. 즉 계약서에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한 게 아니라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한다는 표현이 있을 때도 과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걸 볼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부분 정말 출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단발 벌칙으로 어떤 경우냐면 간혹 가다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요. 임대차 계약이 줬으면 임대인과 임차 사이의 채권이 뭐였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겠죠. 반환 청구권, 반환 채권.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도로 또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보통 아는 임대차 계약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배경에는.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외상으로 생긴 경우 많아요. 성급금 주거나 아니면 공사 도중에 공사대금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자력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용 승인 후 분양을 하거나 임차인을 구해서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러 약정하고 공사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하게됩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를 임차인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공사업자가 더 두텁게 보호를 받고 싶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을 마친 경우 그 쟁점이 다 나온 거죠. 일단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과 가름되기 때문에 설정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을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역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인데 이 부분은 이런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의미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담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잠깐 이 판례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임대차 보증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하다. 그러니까 쟁점이죠.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나 그런 경우에도 물권 법정주의 반환의 여부 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하다. 또 하나 쟁점은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을 수수할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게 하나 쟁점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임대차 보증금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허위 표시와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증금을 줬고요. 플러스 차임이 있겠죠. 차임 지급 약정.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소는 차임의 지급 약정이 있습니다. 다만 관행상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죠. 왜요? 차후에 임차인이 연체 중에 차임이나 아니면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을 멸시시키거나 훼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목적으로 기타 등등의 어떤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게 임대차 보증금 계약입니다. 특징이고. 그런데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니까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등기된 겁니다. 하나는 전세권 지금 전세금을 쓰죠. 전세금 얼마?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이 되겠죠. 금액만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럼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담보 목적이지 전세권 설정 계약의 주된 목적은 채권담보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질이자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으로 만일 향후에 임차인이 차임 등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데 잘못이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때 돌려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약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비록 전세기간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권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것들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돌려달라는 청구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그만큼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서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 우리 실제 의사는 그러한 부분에서 근데 전세금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과 달리 그렇게 공제 주장이 없어요. 공제의 성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체된 차임 아니면 손해배상액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음을 조건으로 성질 조건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당연 공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입니다. 당연히 공제됩니다. 별도의 주장 없이도. 남은 게 있어야 돌려준 겁니다. 하지만 전세금엔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의사는 이건데 표시상의 효과선을 전세금에는
그런 공제가 개념이 없어요. 토시상은 이거죠. 일반상은 전세금이에요. 단지 전세권 설정자, 지금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자, 당사자는 임차인과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는데, 외관상에 드러난 전세금의 표시는 이러한 공제에 하지 않고 이 전세금 자체를 발로 돌려주는 게 토지상의 효과세요. 그런데 당사자들의 의사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걸 공제하고 남은 게 있으면 돌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렇게 논의하는 실익은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됐냐면, 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설정자 동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 전세권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생긴 거예요. 자, 잠시만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저당권에 기여했으면 나중에 집행을 할 수 있죠. 그 집행을 할 때 이 저당권자는, 이건 전세금이니까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해관계인들은 얘기를 하겠죠. 특히 임대인이겠죠. 비록 전세금이라 써있지만 이건 실질은 임대차 보증금이야.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어떤 성격이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전세금이 1억인데 이것도 임대차보증 1억이었겠죠. 1억이었는데 이 사람이 연체된 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 기타 손해배상 하니까 2천만 원. 빼고 남으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한다는 얘기는 이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1억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3천만 원이야 돌려줄 돈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냐면 아까 허위 표시였어요.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제3자예요. 제3자고 이 사람이 선이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악이라면 3천만 원만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사이에 또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판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까지도 만약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방향은, 주소는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또 설명할 게 있어서요. 자, 46페이지. 전세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전세권 설정 등 유효하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이게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이에요. 언제부터? 종료된 후 목적물을 인도까지, 명도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발생하는 차임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즉, 임차인의 내심적 효과 의사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상의 효과서는 전세금은 그런 성격이 없다는 겁니다. 표시상과 객관적 해석할 전세금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러한 연체 차임들 공제할 때는 뭐 전제다? 임대차 보증금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건 전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서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합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줄 치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들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외관성으로 그 내용에 외관성이라고 했죠?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해석.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계약에는 차임지급 약정이 없어요. 차임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아니라 무슨 다 임대차 계약인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과 달리 뭐 연체 단위로 공제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토시상의 효과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한 겁니다. 내심의 효과서와 토시상 효과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기에 따라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에 비해서 이 전세금이 1억이니까 1억 달라는 얘기를 설정자인 임대인에게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이건 허위 표시잖아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요. 이 전세권이 기초했잖아요. 전세권, 형성 법률관 전세권이에요.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3자. 여기서는 저당권을 취득한 겁니다. 대하에서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저당권 취득한 자는 제3자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으면 이 저당권자가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은 이것들 다 공제한 3천만 원이지 여기에 기재된 1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물상대와 관련된 개념인데,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디죠?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돼요.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면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거나 다른 사유로 종료되면 용익물권적 성격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죠?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본다?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뭐냐면 권리변동했을 때 나왔죠. 득실변경, 저당권의 득실변경, 특징, 득실변경에서 변경해서 양적 확대는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적 변경은 뭐였죠? 물상대위. 이 경우에 물상대위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만 나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졌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뭐가 남았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아닌 이젠 전세금 반환 청구권, 채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용익 저당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요. 저당권에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재.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수용 등으로 금전이나 수령한 금전이나 수령할 금전이나 아닌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존속하는 겁니다. 그럼 가름해서 존속한 게 뭐였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에서 채권에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물상대위에서 특정성을 유지해서 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배웁니다. 여기서는 압류 및 투심 명령을 해야 하구나. 제3자가 전세금 발생에 대해서 실시한 강제집행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권이다. 핵심은
물상대위권에서 산다. 물상대위 목적물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다.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당권자가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하는데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면 등기부상에 1억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당연히 1억을 달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다? 임대인이자 전세금 소장을 우리 그 전세금 사실은 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거였어. 근데 임대차 보증금 뭐였지? 임차인, 지금 전세권자가 연체된 차임증이 있으면 공제하고 준 거야. 근데 3천밖에 없어. 그래서 3천만 원 내가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무슨 소리야? 설사 그게 허위 표시다 하더라도 나는 제 선의 제3자야. 3자니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너는 악이잖아. 입증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3천만 원만 받으면 돼.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되게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이제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